종목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우주, 로봇, 방산 이 종목 중에 일부 종목 분석을 해볼게요. 방산에 대한 모멘텀과 우주항공의 모멘텀이 있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2023년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한 후에 2024년 떨어졌다가 2025년 턴어라운드 됐죠. 작년부터 아마 방산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었고요. 2026년을 확인해 보게 되면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2027년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란에 대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습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이 호재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6년 1분기와 2026년 2분기에도 역시 실적이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적이 긍정적으로 보이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3월 들어서는 이란 공습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단기 급등 후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금 기준으로 말씀을 해드리자면 이란 공습에 대한 이슈 때문에 주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17만 5천 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15만 원대까지는 15만 5천 원대까지는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7만 5천 원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마 오늘이 3월 8일인데 지금 미국과 이란에 대한 이슈만 확인을 해보게 되면 주가의 경우 더 올라갈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20만 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페이스X와 관련된 스피어에 대한 매매 전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실적 좋았고요. 분기 실적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스피어가 작년에 혹은 재작년에 주가가 상승을 했던 이유를 확인해 보게 되면 M&A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모멘텀 양상이 되게 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죠. 거의 1600원대의 M&A가 진행이 됐었는데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거의 50배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지로 잡혀 있는 건 35,000원이 지지로 계속 되어 있는데 아마 스페이스X 상장이 6월이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41,500원 있죠. 41,5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35,0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단기적인 고점입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54,000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보다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은 기술적인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진 로봇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로봇이 요즘에 좋지는 않아요. 물론 좋았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실적만 보면 좋지 않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실적만 보면. 차트는 상당히 좋았죠. 작년 한 해에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올 초에도 역시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되게 되면서 유진 로봇도 역시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로봇 관련주는 실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모멘텀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지가 나왔던 곳, 시장의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지지가 나왔던 곳은 26,850원 정도인데 이거는 일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 가격까지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관점으로 보게 되면 지금 최근에 저점으로 형성이 되었던 29,15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 로봇 자체가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탈가는 지금 38,500원으로 잡혀 있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38,5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이 38,500원이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료 AI 업체 고영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의 실적이 상당히 좋지는 않았는데 2026년의 실적을 보게 되면 2021년과 2022년 실적에 버금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027년도 실적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기 상황으로 보게 되면 1분기는 안 좋다가 2분기에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높은데 주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로봇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과 크게 상관이 없었습니다. 2024년보다 2025년에 실적이 안 좋았다가 안 좋았죠. 그런데 불구하고 모멘텀이 형성되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갔고요. 올해 들어서도 주가가 지속적인 우상향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작년의 실적을 미리 땡겨왔다라고 하면 이해는 되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영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하면서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기술적 분석을 지금은 중요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고영의 경우는 29,5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버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는 이전 고점이었던 34,000원 있죠. 34,0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저는 다른 AI 혹은 로봇 관련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초보분들의 경우는 리스크 관리하는 차원으로 제가 34,000원대까지 목표가 제시를 해드렸고요.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34,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34,000원을 이탈을 하지 않으면 그냥 끌고 가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봐요. 다만 초보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해드리는 건 지금은 34,000원이 저항이 많이 존재를 했는데 이거를 뚫고 올라가게 되면 34,000원까지 딛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해 드리자면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34,000원에서 비중 축소하시고요. 비중이 얼마 없고 나는 조금 더 끌고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9,500원을 제가 손절가로 잡아드리지만 34,000원을 뛰어넘는 순간 34,000원이 이탈가라고 생각을 하고 들고 가시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로보티즈 분석입니다. 2025년에 흑자 전환이 되었죠. 그리고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타났고요. 2026년과 2027년 역시 성장성이 계속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의 경우는 올해 내년의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분기로는 조금 다를 수가 있네요. 4분기 실적이 31억이었다가 줄어드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다만 현대차 모멘텀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주가가 지속 우상향을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준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해질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실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로봇주는 접근 자체, 해석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같이 봐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현 기준으로 보게 되면 23만 5천 원 있죠. 23만 5천 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하는 전략 괜찮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저는 30만 원대까지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종목들이 시장이 좋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간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인지 아니면 자금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고점 평가를 하고 있는 건지 뭐 저도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반도체 실적이 계속 작용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외의 종목은 일부 기대감도 당연히 섞여 있는 거죠. 포모에 대한 우려 때문에 너도 나도 사고 있다라고 저는 일부는 그렇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탈가 목표가 제시해 드리는 거 조금 잘 지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클로퍼 볼게요.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 적자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실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겠죠.
로봇의 종목들은요, 2025년의 분위기가 굉장히 좀 많이 달랐어요. 그리고 전쟁에 대한 이슈 때문에 올라가다가 변동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클로봇의 경우 현재 기준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 56,500원은 이탈을 하지 않으면 흐름은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4,000원 있죠. 74,500원. 74,500원은 단기적인 고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가격을 돌파를 해야지만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로봇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조정을 좀 일부 받으면 뭐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제가 로봇 관련주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진건설 로봇입니다. 실질적으로 로봇주는 아니죠. 건설 장비 관련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쪽에 넣을 수가 없어서 제가 분석하고 있는 종목 중에 넣을 게 없어갖고 그냥 이쪽에 포함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장이 된 후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14,500원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5배 올라오면서 7만 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최근에는 전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달에는 당연히 이란 전쟁인 거죠. 전쟁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은 거고요. 개파락은 대부분 다 이루어났습니다. 그 다음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54,000원 있죠. 이 54,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적어도 우리는 61,0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61,000원을 돌파를 하게 될 경우 7만 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다시 한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문제는 54,000원을 돌파를 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주가는 46,000원대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리스크를 나는 안 지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5만 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비중 축소해서 46,000원에 재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일 것이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방산주 한화시스템에 대한 매매 전략을 얘기를 해볼게요. 2024년까지 실적 좋아졌다가요. 2025년에 줄어들었죠. 2026년 턴 어라운드 된다라고 하더라도 2024년을 뛰어넘지는 못하고요. 2023년도 뛰어넘지 못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기로 보게 되면 4분기 상당히 안 좋았다가 그래도 1분기, 2분기는 좋네요. 이것 때문에 조정받고 올라가는 게 맞아요. 다만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변동폭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LIG 넥스원의 천공 투겠지만 거기에는 한화의 기술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방산주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었던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 기준으로 15만 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당연히 홀딩하셔야 될 것 같고요. 15만 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12만 5천 원대까지 약세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장기전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의 경우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건 앞으로 30% 정도는 더 상승 여력이 있어요. 20만 원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릴게요. 20만 원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방산주 퍼스텍에 대한 분석해 보게 되면 4분기, 그러니까 2025년 실적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주가도 큰 폭으로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주가가 3,700원이 뭐 불과 3개월 전인데 벌써 3배 이상 증가를 하는 모습이었죠. 최근에 들어서 지지가 지속적으로 나왔던 가격이 6,700원이었고요. 최근에 들어서 변동폭이 있었던 가격이 7,900원이었죠. 이 종목은 7,9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방산에 대한 이슈는 계속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요거는 그냥 제가 목표가 얼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기는 좀 아까운데 좀 애매해요. 애매한데 적어도 지금 기준으로 11,500원 있죠. 11,500원.
11,5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1,500원의 기준이 궁금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거는 제가 분석을 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 어떤 변화를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재 기준으로 보이는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뭐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다만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건 차트상으로 지지와 저항 기준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빠르게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래도 리스크 관리나 아니면 수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